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7%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5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보면은 계속해서 음봉 맞고 밀리고 있고 반등 나온 날이 없습니다. 제대로 계속해서 음봉이죠. 양봉 저번 주 금요일 날 딱 하루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잘 가는 듯 하다가 이제 PPI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 예상치를 0.1% 상회했나요? 네, 그러면서 장막판에 매도세가 좀 쏟아지면서 결국은 하락 반전을 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또다시 이 코스피도 보면은 요 박스권 구간에서 일단은 한 4일 동안 지지고 볶고 하면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이제 내일 새벽 내일 모레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1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4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CPI 물가지수 발표와 그다음에 14일 FMC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이 되겠고요. FMC 회의라는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어떤 방향성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벤트 이후로 시장에 단기 방향성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산타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요 이벤트 결과를 보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시장은 거의 지금 11월 한 중순 이때가 때마침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었지만 네옴시티 뭐 2차 전지 우리 그 정말 대시세를 냈던 금양을 비롯해서 리튬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전 재건주들 굉장히 굵직한 테마가 10월부터 딱 네옴시티 재료 소멸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시장이 나름대로 화랑장이었고요. 바닥은 막혀 있고 박스를 뚫어내면 지수가 갈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었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 한 중순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재미도 있었고 해볼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딱 네옴시티 재료 소멸이 되는 17일 기점으로 시장도 꺾이고요. 뭐 네옴시티, 뭐 2차 전지, 원전, 재건 모두 다 테마도 같이 꺾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빠졌다가 반등 조금 나왔다가 다시 음봉으로 빠지는 좀 힘든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구간이 우리 이제 뭐 수익 매매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변동성이 크게 뭐 5일, 6일 동안 뺄 거 하루 이틀 만에 뺐다가 또 반등 시원하게 나왔다가 이런 장세가 매매하기가 사실은 쉽죠. 지금처럼 질질질질 이렇게 음봉으로 반등 없이 빼는 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우리 증시는 금투세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불확실성이 더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CPI 물가지수는 전월에 이제 7.7%가 나와서 시장 예상치였던 7.9에서 8 일단 8을 언더했다라는 게 조금 시장의 환호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번 이제 11월 CPI 물가지수의 시장 예상치는 7.3에서 7.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무조건 낮아질 것 같은데 얼마나 낮아질지가 일단 관건인 것 같고 항상 그러니까 전월보다 낮아지는 거는 지금까지 시장 심리를 보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가 훨씬 더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애매하게 7.5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소폭 하락이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뭐 7.3이나 뭐 4 정도 요 정도가 나와도 뭐 크게 반색하긴 좀 힘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스러운 부분이에요. CPI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가 힘들죠. 다만 지금까지 그냥 제 개인적인 지금 최근 CPI 물가지수가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시장의 어떤 패턴을 보아왔을 때
대체적으로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CPI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로 발언을 할지, 그리고 좋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오를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내릴지 아무도 지금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뭐 계속 저는 강조드리는 게 계좌 관리, 리스크 관리, 뭐 올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서 좋고, 혹시 충격을 받고 하락해도 싸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이 남아 있어도 좋은 정도, 그 정도로 비중 확보해 놓고 불확실성인 이 이벤트를 맞이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다만 다시 돌아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어떤 뭐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심리 같은 부분은, 어떤 이제 이벤트를 기점으로 시장이 굉장히 뭐 가격 조정이 있었거나 흐름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 아니면은 이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폭락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는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CPI 물가지수 뭐 잘 나와서 반등할 거야, 더 오를 거야, 이런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만연해 있을 때는 이벤트 기점으로 역으로 좀 내렸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때가 뭐 이런 구간들에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FOMC 회의나 이때 그 잭슨홀 미팅이었던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벤트 기점으로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 후로는 조금 변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또다시 변곡이 돼서 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흐름을 지금까지는 이어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요번 이제 이벤트를 기점으로 이벤트 전후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진짜 7.6이 나온다던가, 뭐 전월 대비 뭐 크게 변화 이제 하회하지 않게 나와버린다던가, 이러지만 않는다면은 뭐 충격적인 그런 뭐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분명히 이제 약세장이라고 봐야 되는 국면이니까요. 뭔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희망회를 돌리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뭐 CPI 물가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 하락시켰다가 FOMC 회의 기점으로 또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물가지수 발표하고 떡상시켰다가 FOMC 회의에서 다시 뭐 급락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가지 이벤트 좀 지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연말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지금 시장도 거의 다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 한번 보세요. 완전히 지금 작살 났습니다. 거래대금이 4.6조입니다. 5조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다 지금 일단은 이벤트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움직이자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뭐 어떻게 코스피는 혹시라도 조정이 좀 나와도 뭐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추세 상단선만 좀 너무 심하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밀렸다가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이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깨고 무너지면 전저점까지 또 열어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투세 유예 여부도, 뭐 개인적으로 유예는 지금, 그러니까 유예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당이 어느 정도는 합의는 본 것 같은데, 대주주 요건을 뭐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좀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예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 이벤트가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시장 이야기를 오늘 조금 길게 좀 나눠봤고요. 시장의 등락이나 강세 약세를 떠나서 테마장도 지금 얼마나 좀 재미가 사실은 없는지 보여주는 게, 요런 재료 일정이 좀 빡빡하게 쌓여 있을 때가 매매하기 좀 재밌는 시장이죠. 근데 영 볼 게 없습니다. 한중 회담이 이제
주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관련해 가지고 지금 OTT에서 뭐 쓰리생이나 25, 26인가요? 예, 뭐 한국 드라마가 뭐 또 방영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들이 핫했었고, 지금 아바타 2라는 대작 이 개봉을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정도. 네, 그리고 13일 날 우크라 재건 회의가 파리에서 좀 열리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전쟁 관련해 가지고 뭐 전혀 상황이 좋지가 않죠. 오히려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은 점점 더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16일 날 원래 대웅과 메디톡스의 포토스 민사소송 선고가 있었는데요. 요게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또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내년 2월로 연기됐다라는 점. 네, 요 정도 뭐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거예요. 지금 시장은 뭔가 이렇게 뭐 정배열 이쁘게 차트 만들어 놓고 1파, 2파, 막 3파 이렇게 가는 애들이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철저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나 미디어 콘텐츠, 엔터, 그다음에 뭐 오락주들, 뭐 관광주들, 이런 종목들처럼 그동안 너무나도 오래 억눌려 있다가 이 이상 바닥에서 더 떨어질 구간은 없고, 조금만 뉴스가 붙어주면은 위로 폭발적으로 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11월 25일, 24일 방송에서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기는 애들을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뭐냐면은 연말 앞두고 기관 이제 투자자들도 뭐 리밸런싱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파동 하나를 이렇게 그릴 때마다 이 파동을 그릴 때 어떤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희망적으로 봤을 때, 혹시 시장이 뭐 좋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서 파동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파동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이제 주도 역할을 할 것이며, 아니면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약세를 보일 것인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매매 전략을 우리가 이제 짜보는 건데요. 이 구간 안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2차 전지를 비롯해 가지고 그동안 좀 시세를 많이 내서 상당히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보다는 바닥에 있는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 테마들이 파닥파닥 튀어주는 그런 장세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때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제법 큰 재료가 제대로 좀 붙어줬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저번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처럼 딱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뽑고 1파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의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2파로, 예를 들면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2파로 좀 넘어가느냐, 여기서 1파로 역시나 그쳐버리느냐, 이 어떤 상황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아 PNC도 뽑고 일단은 조정 구간에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치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뽑아줄 수 있겠고요.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바닥에서 한 번은 뽑아놨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미디어 콘텐츠 애들처럼 뭔가 좀 하나가 더 뉴스가 하나 더 붙어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일단은 뽑을 때는 중국으로 뽑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어떤 뉴스는 뭐 국내에서라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시기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2차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선진 뭐 뷰티
사이언스, 연우 이런 애들도 한 번 뽑고 약간 지금 쉬는 구간에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모아갈 것이냐 아니면 얘가 이렇게 1파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겠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도 결국은 내일 모레 있을 이벤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벤트 기점으로 시장이 만약에라도 좀 큰 조정이 온다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여기서 일단은 꺾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꺾이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 안에서 모아 가야 되겠죠. 얘네가 2파까지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요 구간 안에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2파로 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전략은 있습니다. 절반 정도 사놓고 이벤트 확인하고 혹시 하락하면 이런 구간에서 절반 정도 사서 이렇게 들고 가는 방법이 있겠죠. 절반 샀는데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지고 이벤트 기점으로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틀어져서 오르면 뭐 차익 실현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습니다. 항상 한 번에 100% 사가지고 매도도 막 크게 먹어서 한 번에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 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은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콘텐츠랑 지금 중국 코로나 관련주들이랑이 가장 핫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뭐 별다른 뉴스를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워낙 또 오래 눌려 있었으니까 한번 그냥 튀어주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미디어 콘텐츠 애들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뭐 단기 과열 걸려 있는 뭐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숨을 죽였다가 다시 한번 파동을 그려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지금 그러니까 보통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1등주가 계속해서 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2등주, 3등주로 이제 테마가 이어지면서 종목 순환매가 뭐 도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지금 콘텐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1등이야 뭐 이런 모습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랑 뭐 키스트 일단 두 종목이 제일 강합니다. 그 가운데서 종목이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반면에 뭐 덱스터 같은 애들은 뭐 개별적으로 조금 힘을 못 쓰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애들도 있고 약간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좀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벤트 기점으로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는 전제에서는 분명히 한알령 뭐 이제 중국 관련 한알령 해제나 미디어 컨텐츠 엔터 화장품 이쪽은 뭐 이대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파동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은 테마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바타 2가 12월 14일 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 매매를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최근에 뭐 버킷도 그렇고 바른손도 그렇고 좀 좋은 종목들이 올라와주면 좋겠는데 별로 손대기 싫은 종목들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MDS 테크 이 종목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끼가 참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는 인동 첨단 소재 관련 주로 급등을 한번 시켰다가 죽였는데 다른 재료로 엮어가지고 또다시 급등을 시킨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그래도 좀 의지가 좀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뭐 종목인 거기 때문에 MDS 테크도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이미 일단은 내일 만약에 뭐 갭 띄고 한번 치면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바타 2는 내일 정도까지만 일단 매매하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이제 그 이 드라마 자체적인 뉴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파동을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얘네가 혹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보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지금 미디어 콘텐츠 훈풍에 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추가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뭐 기대해 볼 수는 또 있을 것 같고요. 뭐 레몽네임 같은 경우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니까 뭐 나올 만한 지금 뉴스가 다 나왔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뭐 통합 콘텐츠에서 뭐 1위를 했다느니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쯤이 아마 정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 전에 한 번 정도 뭐 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얘네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시세를 내기보다는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뭐 보내는 게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재료적으로서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레몽레인이 경고 딱지가 풀렸거든요. 정확히 딱 이제 이날부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일간 일단은 조정을 보였고 경고 딱지 풀어놓고 예전에는 그래도 경고 딱지 풀리고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경고 딱지 떼고 바로 가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번 정도 더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가주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베스트의 모습이고요. 얘가 오늘은 뭐 이제 단타 개미들 조금 떨고 냈다라고 치고 내일 가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번 정도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1선 깰 때 대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나는 길게 보려고 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한 29,000원 정도 여기 라인이죠. 쌍바닥 못 만들고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뭐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새로 접근해 보실 분들은 얘가 이렇게 눌리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쌍바닥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 짧게 잡고 뭐 접근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코포스 코리아도 일단은 천천히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모습이 또 뭐 일단 예사롭지는 않아요.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돌아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같이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는 제가 그 저번 주 수요일 방송인가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화장품주들이 막 이제 난리를 칠 때 제가 저 혼자만의 약간 뭐 소설을 써보자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는 것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폭증을 한다는 것이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은 우리나라 어떤 뭐 그랑은 정말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니까 야 이거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신선한 재료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저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뭐 예를 들면 휴마시스랑 이런 애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역시나 그래도 제일 말이 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어떤 개인에게 개인 치료에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맡긴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이제 개인들이 의약품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것은 국제약품이랑 뭐 이제 영진약품 요런 애들이 일단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메가이시에스도 파동이 좀 나왔고 GH 신소재도 조금 올랐고 일동제약도 뭐 이제 치료제로서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도 말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백신을 쓰지 뭐 백신이건 치료제건 쓸 생각이 없는 것은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이지만 정말 만약에라도 진짜 중국이 확진자의 폭증세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막 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큰 재료가 또 한 번에 코로나 관련주들의 대시세를 낼 수 있는 큰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테마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격이 싼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좋아요.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세력이나 메이저 세력들한테 인기가 가장 좋죠.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애들을 올리는 게 쉬우니까요. 시장도 안 좋은데 이미 지금 올라가지고 더 올리려면 돈을 더 무지막지하게 써야 되는 종목들을 굳이 더 올리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 밑에서 싸게 올릴 수 있는 애들로 갈아타겠죠. 그런 의미에서 야 이거는 조금 가볍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뉴스 체크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다시 뭐 관심 종목 창으로 좀 옮겨 놓고 움직임을 좀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 뉴스가 일단은 있으니까요. 얘네들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조금만 뭐 종전이나 휴전 관련해서 쓰일 만한 뉴스가 나오면은 틈을 봐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등시키는 모습을 보니 얘네들도 아직까지는 뭐 세력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일단 오늘 주말 동안에 워낙 전쟁 관련해서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파락을 크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와서 개파락했는데 자꾸 양봉 채우는 애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지켜봤는데 얘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또 뽑아준다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좀 의지가 있다 움직임에 그렇게 판단을 해도 좋기 때문에 재건주들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일단은 한동 관련주들이 요날 뭐 저도 방송에서 재료 소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예전에 그 윤석열 테마 갈 때랑 또 어떻게 보면 느낌이 또 비슷하긴 합니다. 윤석열 테마 때도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원한다라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대시세를 냈던 것처럼 뭐 한동훈 장관도 뭐 정치는 아직이다라는 식으로 일축을 했지만 지지율이 뭐 하락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니까 요거 뭐 재료로 쓸 거야라고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 거죠. 시장이 항상 옳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이러다가 또 뭐 그냥 어느 날 급락이 또 나와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한번 조금 분위기가 타 올랐다가 약간 이제 식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낙연 관련주는 제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나마 뭐 유승민이나 한동훈 뭐 김동연 요렇게 안철수는 조금 저는 있었는데 빼버렸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약한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뭐 유승민이랑 뭐 한동훈 근데 뭐 적극적으로 볼 것 같지는 또 좀 않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좀 못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위메이드를 제가 갖고 이제 생각했던 관점이 있었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아졌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때도 일단은 위맥스 상패라는 악재는 요 정도 가격선에서, 방어가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제 그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송 결과 나오는 12월 7일 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또 여기 이렇게 점아갔던 이런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위믹스 상패에 대한 가격 조정은 요 정도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거지 뭐 위믹스 상패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건 아니니 그러면 여기 35,000원까지는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먹을 구간을 주겠는데 근데 이제 방송은 좀 제가 못 해드렸고 일단 제가 생각한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와줬고 이 이후에 뭐 이 정도 박스 구간 안에서 아마 계속해서 좀 이제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싶고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믹스 코인이 거의 지금 위메이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찌 됐건 본업은 게임 회사고, 물론 이제 코인 관련해서 너무 이제 엮어버린 게 문제긴 한데, 어찌 됐건 이 구간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조금 뭐 투자자들도 위믹스에 대해서 조금 잊혀질 때쯤, 어찌 됐건 얘네는 게임 회사니까 본업에 충실해서 게임, 뭐 미르엠이 지금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게임 관련된 호재를 가지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제자리를 뭐 찾아간다라고 하면 5만 원이나 요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